안녕하세요. 최고의 AT 되고 싶죠입니다. 이번 2주차 영상에서는 비만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뇨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두 번째로는 당뇨의 원인과 비만과의 관계성, 마지막으로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당뇨병이란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병입니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는 의미에서 당뇨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당뇨병은 그 원인과 양상에 따라 제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형은 인슐린 합성을 못하는 경우이고 제2형은 인슐린 합성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거나 표적세포에 작용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뇨병의 종류에는 제1형과 2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 합성이 일어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소아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제2형과 달리 인슐린의 농도가 아주 낮거나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통해 증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세포에 저장하도록 만들고 지질합성과 저장을 유도하는데 만약 인슐린이 없으면 지질을 분해하여 다량의 케톤 화합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내 아세토아세스탄과 그 부산물인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부틸산의 농도가 매우 높아져 케톤층이 유발되고 혈액이 산성화되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인슐린 내성이 특징입니다. 인슐린 내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수용체에 이상이 있거나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형과는 달리 인슐린 농도가 정상이거나 도리어 높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당뇨병의 형태로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럼 당뇨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1형 당뇨병은 그 증세가 비교적 뚜렷하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쉽게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며 수면 중 땀을 많이 흘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피곤함을 잘 느끼고 기분 변화가 심해지는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초기에 뚜렷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1형 당뇨병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혈액에 영양분이 많으면 왜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가? 문제는 포도당의 물성에 의해 혈액이 걸쭉해지고 모세혈관을 통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데 있습니다. 일시적인 혈당량의 증가는 식사 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높게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당뇨 합병증이 일어날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식후 운동이나 혈당 강화제 복용을 통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인 혈당량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대부분 자가 면역에 의해 베타세포가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주사를 맞으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주입 장치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베타세포의 이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40대 이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 섭취, 그리고 이에 따른 비만 등이 제2형 당뇨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약 36가지의 유전자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적인 혈당 검사와 스트레스 해소 등이 병을 예방하고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혈당 강화제를 이용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 심할 경우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뇨병 전기나 초기 당뇨병일 경우 식이요법을 통한 혈당 조절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비만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상 체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혈액 속의 당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체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체질량 지수가 1kg씩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은 20%씩 높아집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유리지방산이나 염증성 물질에 의해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중 당이 분해되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지방 분포에 따라 복부 비만과 하체 비만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복강 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생긴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복부 비만은 유리지방산의 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 마른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겉보기엔 말라 보이지만 팔다리에는 지방이 없을 뿐 복부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체중 조절에 신경만 써도 혈당 조절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중노년층의 경우 급격한 체중 감소로 뼈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평소 식사 조절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칼로리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3, 4회 유산소 운동을 하며 천천히 체중 조절을 하면 무리 없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 전 스트레칭. 두 번째, 걸으면서 운동. 세 번째, 스쿼트. 네 번째, 와이드 스쿼트. 다섯 번째, 운동 후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열을 내기 위하여 1분간 제자리 걸음을 하겠습니다. 운동 전 몸에 열을 내는 것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최대 근력이 약 7%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서 땀이 많이 날 정도의 과도한 워밍업은
오히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밍업을 할 때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을 크게 진행하며 모든 관절을 골고루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 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진행해야 하며 심박수를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 전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운동 목적을 파악한 후 그에 알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초) 동안 쉬겠습니다. 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허리를 좌우로 돌려줍니다. 다음은 손목, 발목을 풀어줍니다. 깍지를 껴서 손목을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충분히 돌려주고 발목도 양쪽 모두 충분히 돌려서 풀어줍니다. 상체와 무릎을 살짝 굽힌 후 좌우로 충분히 돌려줍니다. 무릎 돌리기가 끝난 후 무릎을 접었다 펴는 동작을 통하여 무릎 근육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목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입니다. 목을 위아래로 충분히 늘려줍니다. 좌우로도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목을 돌리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목을 돌리며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어깨 근육을 이완하기 위하여 팔을 가볍게 털어주고 어깨를 앞뒤로 충분히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정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허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시간을 가지고 좌우 충분히 늘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허리를 숙여 팔을 교차한 뒤 허리를 뒤로 젖혀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은 허리를 숙여 팔을 풍차처럼 돌려줍니다. 지금부터는 허리를 크게 돌리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무릎을 짧게 눌러줍니다. 반대로 왼쪽 무릎도 짧게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길게 눌러줍니다. 반대로 왼쪽 무릎도 길게 눌러줍니다. 모든 동작이 끝난 뒤 손과 발을 가볍게 들며 준비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쿼트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후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 후 엉덩이를 뒤로 빼 앉아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이 발끝을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들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30초 동안 같이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도 운동 효과가 있겠지만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체력 상태에 맞추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벽에 기대어 버텨주면 됩니다. 이 자세 또한 무릎이 발끝을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초 동안 같이 버텨볼까요? 잠깐 다리를 풀고 한 세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를 기본으로 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맨몸으로 해도 좋지만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거나 물병에 물을 담아 아령처럼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걸어볼까요? 가볍게 제자리를 걷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팔을 힘차게 흔들어 운동 효과를 높여보세요. (15초)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가볍게 띄워줍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빠르게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띄워볼까요? (15초) 동안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복부와 옆구리 라인을 다듬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머리 뒤에 두 손을 깍지를 낀 다음 무릎을 옆으로 들어 올려 팔꿈치와 만나게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내 상체가 굽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초간 가볍게 뛰어줍니다. 다음 운동은 스쿼트 후 사이드 스텝을 하고 다시 스쿼트를 하는 것을 좌우로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뛰지 않고 옆으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초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팔빌로 높이뛰기입니다. 이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만 해도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동작을 소심하게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 큰 동작으로 해주시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15초간) 쉬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마지막 운동은 슬로우 버피입니다.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버피 테스트는 앞의 운동과 같이 체지방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빠르게도 좋지만 느리게 하면 자극을 더 많이 느끼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힘들어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초) 동안 쉬어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볍게 걸으며 쿨다운을 해줍니다.
이제 누워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엉덩이 뒤쪽 근육의 이완을 느낍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한쪽 다리를 반대편으로 보낸 후 고개는 움직인 다리의 방향으로 돌려 허리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일어나 손깍지를 낀 후 상체를 숙여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과 허리 그리고 허벅지 뒷 근육의 이완을 느낍니다. 다음은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보낸 후 팔꿈치를 눌러주며 팔 뒤쪽의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팔을 반대 방향으로 보낸 뒤 반대 손으로 눌러주어 어깨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